지금까지의 MG의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누구? 무진!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추천하고 부담은 적고 보장은 많아. 모두에게 힘이 되니까 보험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든든한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이거 하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희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시간은 절약되고 수익은 증가했죠. 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찾았어요. 덕분에 좋은 직장을 찾았어요. 울산에선 교차로 이거 하나면 다 될걸요? 정말 울산에서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스마트하게 앱은 하나. 울산 교차로 하나면 충분하다. 울산 교차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어제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울산의 교육이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홍, 장평규 후보 간의 단일화 결과는 오늘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울산의 미래 교육을 위해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청렴도와 최고의 교육 복지를 바탕으로 울산 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노 교육감은 맞춤형 교육으로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를 시행하고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학교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를 도입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보수 성향 후보들의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주장은 허황된 프레임과 사실을 왜곡한 발목 잡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울산 시민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낡고 부패했던 과거가 아니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김주홍, 장평규 후보는 단일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 후보 발표와 원팀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이 13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 대 보수 성향 인물 간 대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 측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게 공개 토론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후보 측은 모 언론사가 제안한 1대1 공개 토론을 거부하고 선관위 주제의 TV 토론 외에는 그 어떤 토론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시민의 선택할 권리를 위해 공개 토론에 당당히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겸 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2차례 방송 토론을 통해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고 지금은 시민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할 때라며 송철호 후보는 공약부터 열심히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울산을 청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울산만의 특색을 살려 타 지역 청년들이 울산으로 놀러오게 만들겠다며 태화강 위에 세계적인 공연장을 건립해 울산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청년 문화 쇼핑타운으로 조성하고 K-팝 사관학교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중구지역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구청장 공천을 받은 김영길 예비후보의 당원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선관위와 경찰에 제공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예비후보는 당원 확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조사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고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중구를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고령 친화도시와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등을 연계한 사회 기반 서비스를 마련하고 어린이 전용 놀이공원과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공원, 여성 경력 단절 해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 예비후보는 남울주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0병상 규모의 군립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울주 군립병원을 온산과 온양, 서생이 있는 남북권에 건립해 2016년까지는 울주군의 응급의료시설 10분 내 접근 가능 인구를 40%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해굴산 시민공동행동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 폐기물의 부진의 저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어제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와 산업부의 고준위 폐기물의 부진의 저장 계획 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5월 19일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바꾸거나 탈당할 경우 또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65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는 감소했지만 이달 초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울산시는 실외 마스크 해제와 각종 야외 행사가 재개됨에 따라 대면 접촉이 늘면서 감소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 지도 어제로 딱 1년이 됐습니다. 현장은 좀 달라졌을까요?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해선 안 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엄마가 없을 때 많이 무서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 지도 정확히 1년. 적발되면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울산 남구에서 신고되거나 적발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건수만 600여 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차난 때문에 아직까지 불법 주정차가 많은 상황이 그 실태입니다. 이를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지자체 협업으로 매일 등하교 시간에 단속 및 계도 및 홍보를 통해서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66건.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근절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4월 기준으로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6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00명 증가해 같은 달 기준으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00명이나 증가해 전체 연령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30, 40대 취업자 수는 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응,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와 구군, 경제단체와 금융기관,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을 발견한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유니스트에서 전문가 세미나와 대중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지난 9일에 열린 전문가 세미나에서 그래핀을 비롯한 2차원 물질의 연구 동향과 전망에 대해 소개했고 10일에는 과학에 관심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견을 위한 길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대 노보셀로프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얇고 단단하면서 전기도 빨리 통해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고 있는 그래핀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세를 지역으로 환원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시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으로 44개 동으로부터 주민 제안을 받았으며 심의를 거쳐 121건을 확정하고 3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담장 도색과 벽화 그리기, 작은 음악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공업탑 종화거리 청소년 문화축제와 한여름의 북캉스 등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사업도 선정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가 태화강의 봄, 꽃으로 피다를 주제로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꽃 양귀비와 작약, 수레국화와 안개초 등 6천여만 송이의 봄꽃을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인 내일은 대나무 생태원 앞에서 퍼레이드가 열리며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와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위기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이음단을 운영 중에 있고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12명을 증원해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시행하고 교사 20명과 학생 100명을 연결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랜선 공부방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자원순환 문화조성을 위해 실천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공모를 받아 격동초와 남목초 등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5곳 등 모두 16곳을 자원순환교육 실천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원순환교육이 진행됩니다.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을 추모하고 학덕을 기리는 울산향묘 춘기석전대제가 어제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실시된 어제 춘기석전대제는 이채희 국회의원이 초헌관을, 박주동 유림이 종헌관을 맡아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석전대제는 중국의 5성과 2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의 유학자를 기리는 행사로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